최근 우리 국방부에게 어마어마한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단군 이래 가장 크다는 진짜 초대형 무기 수출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동안 유럽 땅에서 두들겨 맞는데 이골이 날 만큼 난 폴란드가 최근 우크라이나전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완전히 대각성을 해버리고는 이제부터는 우리도 막강한 힘을 키워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고 선언해버리며 우리의 자랑 K2 흑포전차를 무려 1000대나 구매해버렸습니다. 정확히는 980대인데 1단계로 우리나라에서 180대를 생산해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는 K2PL이라고 해서 현지 생산 방식으로 약 800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제는 따로 그 장점을 소개를 하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이 지구에 존재하는 최고 명품 자주포이자 우리 군의 튼튼한 척추와도 같은 K9 자주포를 무려 600대나 주문한 것입니다. 폴란드는 이 무기들을 주문하는 순간 그동안 유럽에서 맨날 이리저리 두들겨 맞기만 하던 그 옛날의 빵 셔틀이 아닌 완벽하게 벌크업된 몸 자체가 무기가 되어버린 무시무시한 피지컬에다 또 UFC에 가서 최강의 싸움 기술까지 훈련받은 유럽 최고의 화력과 전투력을 가진 군사 강대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폴란드가 구매한 저 무기들이 얼마나 과한 양인지 일단 3세대 전차들의 수로만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심지어 유럽 최고의 군사 강국인 독일조차도 225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에 200대 또는 300대 정도의 전차가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게 우리나라가 워낙 희한한 곳인데다 우리 국방부의 만성 화력 부족 증후군을 앓고 있는 중증 화력 환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 작은 나라에서 무려 1750대라는 무슨 만화에나 나올 법한 양의 전차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200대만 넘어도 그건 이미 진짜 무시무시한 화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폴란드가 깔끔하게 1000대를 구입해 버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폴란드는 무슨 전차를 저렇게나 많이 구입하나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폴란드는 위치적으로 동부와 서부 유럽을 잇는 중간 지점, 정말 어마어마하게 광활한 평야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 지도를 좀 보시면 알프스 산맥이 몰려있는 저기 프랑스 남부랑 이탈리아 같은 곳은 거의 우리나라 동쪽 산맥 비슷하게 산이 많고 지세가 험합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진짜 판판한 평야 위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땅 크기도 우리나라에 비해 정확히 3배나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 2차 대전 때에도 그렇게 흘러갔듯 일단 저 동네에서는 무슨 전쟁이든 한번 터졌다 하면 우리나라 3배 크기의 대초원 위에서 수천 대의 전차들이 마주본 채 서로를 향해 달려가며 포를 쏘며 싸우는 진정한 전차 지옥전이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마치 방파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지싸움과 구축함이 가장 필요한 것처럼 폴란드에게 역시 그 어떤 무기들보다도 극강의 지상 무기인 전차와 자주포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볼 때 폴란드가 절에 가서 십자가와 성경책도 팔 수 있는 수준의 무시무시한 우리 국방부의 세일즈 피치에 홀려 그만 정신을 잃고 어마어마한 충동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폴란드가 구매한 저 무기들은 폴란드 같은 나라 최소 5개 나라는 무장시킬 수 있는 수준의 화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방부도 신났지만 폴란드 국방부도 표정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폴란드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개인 트위터로 이 계약 소식을 알리며 자랑하고 있고 또 그래서 폴란드 공중파 방송에서도 연일 한국과 이번에 수입하는 항공 무기들에 대한 소개 영상들이 방영되며 지금 폴란드 국민들은 한껏 흥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이번에 우리 한국 국방마트에 들려 무기 쇼핑을 하면서 공군 무기까지 한 방에 구입을 해버렸습니다. 누가 음악의 시인 작곡가 쇼팽의 모국 아니랄까봐 무슨 라임을 맞추려고 그랬는지 FA50을 또 50대 구입했는데 이거 구입하게 된 이야기도 꽤 재밌습니다. 폴란드가 아무리 평야가 넓다고는 하지만 걔네들도 하늘이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공군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가장 먼저 알아본 게 유로파이터라 라팔입니다. 하지만 유로파이터의 경우 개발에 들어간 시간이나 비용에 비해 너무도 형편없는 전투력에다 냉전 종식 이후 너무도 느리게 제공된 업데이트에다 비싼 운영 비용 때문에 결국 이제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전투기가 되어버려 진작에 탈락했고 우리 KF-21에 가장 가까운 경쟁 모델로 자주 언급되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꿈도 크다 싶은 프랑스의 라팔 역시 앞서 본 유로파이터처럼 옛날 구식 전투기라는 점에 더해 이제 프랑스가 더 이상 옛날처럼 열심히 전투기를 개발하거나 추가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 이미 상당히 뒤처져 버린 전투력 때문에 유로파이터와 비슷한 이유로 진작에 탈락된 상황에서 그래서 폴란드는 원래 세계에서 가장 검증된 기체이자 전투력부터 운용 안전성에 이르기까지 가장 안전한 선택이 미국산 F-16을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F-16을 운영하고 있었기까지 해서 폴란드에게는 그게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요즘 반도체 때문에 자동차 신차들 출고 대기 기간이 막 1년 이상씩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F-16도 인기가 너무도 많다 보니까 폴란드가 지금 주문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야근하며 찍어낸다고 해도 아무리 빨라도 앞으로 거의 10년 후인 2030년이 되어서야 물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폴란드는 결국 F-16 구매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망하며 울고 있는 폴란드 곁에 누군가 소리 없이 다가와 아주 끝내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네, 바로 글로벌 방산 세일즈의 라이징 스타이자 가성비 요정, 바로 대한민국 국방부였습니다. 사실 아무리 세일즈를 잘하는 우리 김선달 국방부라고 하더라도 세계 최강의 화력에다 가성비까지 가진 육군 무기를 파는 것이나 잠수함을 파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일이지만 대한민국이 전투기를 판다는 것은 뜻도 보도 못한 좀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자력 위성 발사인 누리호를 성공해버렸고 무엇보다 또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이자 사실상 베이비 랩터로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엄청난 전투기를 직접 개발해 첫 비행까지 성공시켜버렸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은 그냥 육군과 해군 무기 강국이 아닌 이제 공군까지 포함 올 어라운드 군사 무기 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KF-21의 성공은 앞으로 우리 국방부가 세계 어느 공군 무기 시장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명함을 내밀고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으로 진짜 아무리 칭찬하고 자랑스러워해도 지나침이 없는 어마어마한 경사이자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출에 성공한 FA-50의 경우 그게 꼭 KF-21의 성공의 후광으로만 수출에 성공했다고 하면 그건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반대가 더 사실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FA-50이 있었기 때문에 KF-21 보라매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FA-50의 원래 베이스는 전투기가 아닌 초음속 훈련기인 T-50입니다. 그 훈련기의 성능을 개량하고 무장을 추가해서 경전투기로 업그레이드를 시킨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 카이가 만든 그 오리지널 T-50은 전 세계의 모든 훈련기 개발 역사에서도 보기 드물 정도로 안정적이고 뛰어난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제규어, 미국에서는 F-38과 F-5 프로젝트들, 그리고 방파제에서도 미쓰비시 F-1 등이 한창 개발되고 있었는데 다들 초음속기가 아닌 그것보다 느린 아음속기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훈련기를 초음속기로 개발하기에는 소요되는 비용과 기술력이 너무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또라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평생 처음 전투기라는 것을 개발하면서도 아예 처음부터 목표를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높이 잡아놓고는 T-50을 초음속기로 개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걸 실제로 멋지게 성공시켜버립니다. 게다가 이게 좀 사용해보니까 기체의 안정성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한 데다 이게 또 애초에 미군 전투기를 베이스로 연구해 만든 것이라서 이미 F-16에 익숙한 폴란드의 공군 파일럿들이 대략 5시간 정도의 기본 교육만 받으면 즉시 탈 수 있었고 또 기존 F-16에 장착되는 미군용 미사일들까지 전부 다 완벽하게 호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작은 F-16은 거의 5분의 1 가격에 구입한다고 보면 되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 최고의 선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짜 이런 것 보면 정말이지 우리 국방부 세일즈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자기들이 무슨 대부에 나오는 돈 꼴레오네도 아니고 매번 저렇게 상대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애초에 우리 국방부가 무리를 하면서까지 T-50을 어중간한 아음속기가 아닌 초음속기로 개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래야만 나중에 우리가 진짜 차세대 전투기, 즉 당시 코드명 KF-X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외부의 도움 없이 우리 기술만으로 독자적으로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딱 그 계획대로 약 30년 후 우리 국방부는 KF-21 보라매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아무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국방부의 세일즈 피치를 듣던 폴란드 국방부는 에라 모르겠다 싶어 아니 뭐가 이렇게 감동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이 완벽해? 하며 그냥 이거저거 해서 몽땅 전부 싹 다 우리 한국 무기로 구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폴란드 대박 무기 수출 경사는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 지역의 긴장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반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대형 유럽 국가들을 제외하고 그 외 폴란드처럼 중간 또는 작은 국력의 국가들은 크게 위협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옆에서 우크라이나 박살나는 거 보니까 이제 미국도 자기들 못 지켜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산 무기도 절대 구입할 수 없으며 중국산 무기는 제정신을 가진 국가라면 애초에 고려조차 하지 않을 것이어서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곳은 사실 일본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일본이 무슨 무기를 수출했다는 것은 마치 존재하지만 아무도 본 사람은 없는 무슨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신비의 물고기처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과 독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일하게 육군부터 해군 그리고 공군 무기까지 전부 다 원스톱으로 만드는 방산 초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성능은 미국이나 독일제와 맞먹으면서도 가격은 보통 그 절반이나 어쩔 땐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데다 일단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브랜드가 엄청난 신뢰도로 우리 고객님의 불안한 마음을 안심시키고 무엇보다 구입 후에도 고객님의 무한 감동을 지상 목표로 삼고 항상 꼼꼼하게 정성스러운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 시점 전 세계 무기 시장에 있어 가장 크고 확실한 대목이 열린 국가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폴란드 외 다른 국가들에서도 무기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다들 조만간 각자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지역 안보 상황에 맞춰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은 저기 폴란드 쟤네들은 한국한테 뭘 저렇게 많이 샀지? 하면서 궁금해하며 알아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단 관심이 시작되고 나면 또 우리 국방부의 특수 세일즈 팀이 어느새 그쪽으로 날아가 계약 서류의 확인 사인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이런 유럽 상황 말고도 지금 중동의 상황도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얼마 전 이집트가 우리 K9 자주포를 무려 2조 원어치나 구입하며 대형 수출의 물꼬가 이미 트인 상태이고 또 최근 사우디를 방문했다가 푸대접 망신을 당해버린 바이든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사우디 역시 이제는 그만 미국 무기에서 눈을 떼고 제3국의 무기들로 새롭게 무장을 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사우디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 무기를 매우 선호해온 나라 중 한 곳이고 또 불과 6개월 전에도 K9 자주포와 천궁2가 포함된 약 1조 원짜리 무기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사우디와 관계가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참고로 사우디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무기 수입에 있어서 넘사벽의 1위 국가입니다. 중동에서 이런 사우디를 고객으로 잡고 또 유럽에서는 앞서 본 폴란드를 시작으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정신이 번쩍 든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 또한 고객으로 확보해가며 또 그 동시에 비록 그 규모는 크지 않지만 꾸준히 거래를 이어왔던 동남아 국가들 또한 이제 글로벌 대세가 되어버린 우리 한국산 무기로 본격적으로 무장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진짜 K-팝을 시작으로 이어진 K-푸드 그리고 K-방역에 이어 영화와 드라마로 이어져 온 이 한류 성공 스토리의 다음 단계는 그러니까 곧 다가올 제4차 한류의 주인공이 바로 K-방산이 될 것이라는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냥 최근 KF-21의 성공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방부 그곳의 수많은 관련 연구원분들 모두 이미 지금까지 여기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잘해오셨고 지난 70여 년의 그 모든 노력의 결실이 이제 드디어 무르익어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넘어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주권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세계 최강 방산 대국의 위상에 우리가 지금 막 들어서고 있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매우 감격스럽고 관련된 모든 분들 정말 너무도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폴란드 뉴스와 같은 기분 좋은 소식들이 이제부터는 매달 또는 매주마다 들려오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un up, sundown.